차트의 기술,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하죠.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2,600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러 우려들이 있고요. 네, 시장 코스피 코스닥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동안에 내내 시장에 대해서 다소간 좀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심지어 돌다리로 들어가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볼 때 또는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으로 볼 때 완벽하게 상승적으로 돌아섰다는 뚜렷한 확정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특정한 수준을 가지고 여기가 바닥이다 또는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려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돌다리로 두드려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유였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로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이면 하락세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도 없이 계속적으로 구름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현재 주가는 기준선을 다시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했고요. 후행스팬은 후행스팬대로 다시 26일장 캔들 아래쪽으로 내려왔는 이런 전형적인 하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패턴으로 봐서 이런 지난번에 움직였던 이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통상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삼각형이니까 이제 4번 파동이 될 공사의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4번 파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다시 한번 하락하는 5번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과거에 진입선이었던 수준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는 걸로 봐서 시장은 우리가 지금은 바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쉽게 말해서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새로 따뜻한 봄이 오려고 그러면 상승 추세가 새롭게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울한 전망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코스닥도 구름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결국에 코스닥도 오늘자로 드디어 다시 기준선을 아래쪽으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행스팬도 반등했습니다만은 캔들이 저항을 받고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결국은 최근의 반등은 소위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하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섹터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는 여전히 좀 보수적, 로 보셨고요. 삼성전자가 좀처럼 힘을 못 내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삼성전자는 이 많은 주주들이 있는데 언제쯤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조대세이고 실적이 좋고 계속적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모양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입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피어그룹을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또는 나스닥에 있는 인텔이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추이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예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도 떨어졌습니다만은 보다시피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근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냐 하락세냐라고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는 누가 보더라도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반등하다가 구름이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고 반등하다가 다시 구름이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는 그런 다소간 좀 답답한 모습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나스닥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비슷한 반도체 종목으로서 인텔 같은 주가의 경우에도 역시 구름 아래쪽을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아래쪽으로 내내 흘러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마이크론이나 인텔과 마찬가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고 대체 수요가 감소하고 등등등 설명은 쉽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요인들이 농축되어서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여전히 구름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바닥이라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차가운 기울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이 기울이 지나갈 때까지는 시간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기운이 없어서요. 섹터 얘기는 이 정도만 하겠고요. 거시 변수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내리는 것 같다가 다시 1250원 위로 올라서면서 지금은 1260원대네요. 좀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외환시장 체크해 주십시오. 뭐 주식시장하고 제한시장 같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고 거꾸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서로 이제 닭이 먼저냐 오리가 먼저냐 문제에 따름이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이지 결국은 서로 같이 맞물리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의 국면이라고 한다면 달러드 원화원으로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에서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떨어지더라도 구름이 지지를 받고 돌아서고요. 떨어지더라도 구름이 지지를 받고 돌아서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최근 들어서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드디어 오늘자는 코스피 지수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은 달러드 원화 환율은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지금 달러드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드디어 기준선에 올라오면서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와의 무역 경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 N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4엔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달러 N의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134엔 수준을 기록했던 수준이 언제냐 보면은 1999년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벌써 23년 전 수준만큼의 주가가 환율이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우리나라 달러드 원화 환율도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달러드 원화 환율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달러드 원화 환율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거 유가도 뭐 좀처럼 떨어지질 않으면서요. 120달러를 지금 돌파하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뭐 말로는 뭐 150달러 얘기도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가는요? 시장에서 150달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단순하게 우리 차트로 보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려운 생각할 거 없이요. 그냥 얘가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 하고 본다면 구름 아래에서 가다가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튼튼한 구름이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이니까 제가 이렇게 단대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두었습니다만은 현재 수치로 봐서는 하락세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안 보이죠. 구행스팬도 기준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주가 환율 유가도 그렇고 구름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도 지금 호전 상태에 있고 뭐 최저로 봐서는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RSI 상으로 봐서 약간의 과열 확률이 엿보이니까 뭐 바로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항상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추세가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이르지 않겠나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미국 이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FOMC도 있고 여전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국면인데 투자 전략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여전히 뭐 시장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닥이 어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시장이 돌아서고 그 수세가 상승세로 돌았을 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는 사실은 참 종목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워낙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재생에너지 또는 2차 전지, 태양열 또는 풍력발전 소위 이제 다른 에너지 관련 쪽에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SKC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SKC 알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응급판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2차 전지의 소재주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오랫동안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약간 조정을 받고 드디어 이제 구름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도 맞고 차트상으로도 견고한 흐름이어서 SKC를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기술적 시장 분석, SK 시장 가격 보고 가야겠네요. 말씀 안 하시죠? 그렇군요. 네. 네, 전반적으로 뭐 상승세니까 올라간다면 구름의 상단이 걸친 한 1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예측이 틀릴 수 있으니까 구름 하단으로 떨어지는 14만 5천 m 내려가면은 손절할 생각을 한다면 하락 리스크를 이만큼 있는 반면에 상승 리워드 이만큼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쪽에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크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저희가 자막은 목표가는 19만 원인데요. 말씀하신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8만 원 정도로, 예, 조금 짧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될 구간이니까요.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잡고, 네, SKC 보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에스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